단순한 탄압을 넘어 이는 한 민족의 정체성과 영혼을 지도 위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려는 체계적이고 기계적인 학살의 과정입니다. 이 무자비한 폭력의 굴레 속에서 수많은 위구르인들은 자신의 이름과 언어, 그리고 신앙을 강제로 빼앗긴 채 철저한 통제 아래 숨죽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 국가가 통제하는 기숙시설에서 세뇌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촘촘하게 박혀있는 감시 카메라와 얼굴 인식 시스템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기록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공포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행위조차 당국의 철저한 승인과 감시 아래 놓여있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창살 없는 감옥이 바로 2016년 신장의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참혹한 비극이 더 이상 신장이라는 지역적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억눌린 분노와 피 맺힌 절망은 결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형태의 지정학적 위기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글로벌 정보망을 뒤흔든 하나의 첩보가 있었습니다. 알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향해 피해 보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들은 신장 지역에서 고통받는 무슬림 형제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의 핵심 이익시설과 인력들을 향한 전면적인 성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글로벌 안보의 뇌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심장부에서 자원을 캐내는 광산부터 중동의 척박한 땅에 세워진 거대한 일대일로 핵심 인프라 항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간 중국의 거대한 공급망과 자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테러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 패권을 쥐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오히려 신장 위구르 문제로 인해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베이징이 자국 내의 소수민족을 철저히 짓밟고 통제함으로써 얻으려 했던 내부의 안정은 역설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자국민과 국가 자산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점화된 복수의 불씨는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불안정한 정세와 맞물려 언제 글로벌 경제를 마비시키고 전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킬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진화했습니다. 2026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완벽한 통제 시스템으로 불리는 중국의 만리 방화벽 너머로 기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거대한 대륙의 서북쪽 끝없이 펼쳐진 타클라막한 사막에 모래바람 속에는 철저히 은폐된 피비린내 나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천문학적인 자본과 최첨단 감시 기술을 동원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철저히 어둠 속에 가두려 했습니다.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았던 그 견고한 정보의 블랙홀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전 세계의 정보기관과 공개 출처 정보 분석가들이 필사적으로 파고든 끝에 침묵의 장막을 찍고 흘러나온 2026년의 최신 기밀 문서와 위성 데이터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파국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인 2026년 1월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비밀리에 회람된 후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최신 평가 보고서는 그동안 떠돌던 소문이 얼마나 축소된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뒤이어 2월에 휴먼 라이츠 워치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이 연합하여 발표한 교차 검증 데이터는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수백만 장의 고해상도, 위성사진과 국경을 넘어 밀반출된 내부 공안 문서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신장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는 결코 과거의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피해 더욱 치밀하고 더욱 은밀하며
더욱 치명적인 형태로 진화한 현재 진행형의 재난이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의 규모는 축소되기는커녕 지하시설과 거대한 공장지대의 형태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확장되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억압의 강도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가늠하기조차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신장 위구르 사태는 인권 유린이라는 도덕적 비난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강대국의 탐욕과 폭력이 어떻게 전 지구적 차원의 물리적 충돌과 안보 위기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위구르인들의 비명은 이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팽창주의가 초래한 이 끔찍한 나비 효과를 숨죽여 지켜보며 다가올 파국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정보전의 최전선에서 확인된 이 모든 잔혹한 지표들은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을 긴장하게 만든 이 아슬아슬한 지정학적 충돌과 끔찍한 테러의 위협조차도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억압 시스템이 만들어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중심 도시 우르무치나 카슈가르의 거리를 걷다 보면 겉으로는 평범한 현대도시의 일상이 펼쳐지는 듯 보입니다. 활기찬 시장, 새로 지어진 고층 빌딩, 그리고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망은 베이징이 자랑하는 경제발전의 선전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매끄러운 표면 한꺼풀만 벗겨내면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차갑고 억압적인 공기가 온 도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거리를 행진하거나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시각적인 폭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전자 눈동자들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해부하고 평가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소리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거대한 서북부 지역은 첨단 기술과 국가폭력이 결합된 디스토피아적 실험장으로 완전히 전락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교차로, 상점 입구, 심지어 주택가의 골목길마다 촘촘하게 박혀있는 수백만 대의 인공지능 기반 고해상도 카메라들은 단순한 녹화 장비가 아닙니다. 이 카메라들은 딥러닝 알고리즘과 연결되어 거리를 지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보행자의 걸음걸이, 패턴까지 분석하여 신원을 즉각적으로 파악해냅니다. 위구르인들의 스마트폰에는 국가가 강제로 설치를 의무화한 감시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어 그들이 누구와 통화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심지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모든 디지털 발자국이 당국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감시의 촉수가 단순히 외부 활동이나 디지털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른바 전 국민 건강 검진이라는 기만적인 명목을 내세워 위구르인들을 비롯한 소수 민족들의 생체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왔습니다. 그들의 DNA 샘플, 혈액형, 홍채 정보, 그리고 음성 인식 기술을 위한 목소리 성문까지 한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내밀한 생물학적 정보들이 거대한 빅데이터 센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통합 합동작전 플랫폼이라는 인공지능 감시망과 결합되어 이른바 사전 범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누군가 평소보다 모스크에 자주 방문하거나 수염을 기르거나 해외에 있는 친척과 연락을 취하기만 해도 인공지능은 즉각 이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나 불순분자로 분류하고 위험 경고를 띄웁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알고리즘의 계산 결과만으로 수많은 위구르인들이 한밤중에 집에서 끌려가 행방불명되는 일이 2026년의 오늘날에도
매일 밤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철창이나 콘크리트 장벽 없이도 사람들의 영혼을 완벽하게 가두어버린 창살 없는 감옥의 섬뜩한 실체입니다. 이 거대한 감시망은 단지 정치적 반대파를 색출하고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억압의 도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16년 새롭게 유출된 내부 행정 문건과 국제노동기구의 비공개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이 디지털 통제 시스템은 중국의 거대한 강제 노동 시스템을 유지하고 공급하는 핵심 동력원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베이징의 중앙지도부는 이른바 빈곤 퇴치와 잉여 노동력 재배치라는 미사역으로 포장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인들을 강제 노동의 굴레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재교육 수용소에서 사상 개조를 마쳤다고 판정된 이들이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위구르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차에 실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부 해안의 거대한 공장지대로 이송됩니다. 이 이송 프로그램의 실상은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장에 도착한 위구르 노동자들은 철조망과 감시탑이 세워진 기숙사에 수용되며 퇴근 후에는 매일 밤 강압적인 중국어 수업과 공산당 충성 맹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의 연락이 철저히 차단된 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거나 턱없이 낮은 보수만을 받으며 가혹한 노동 환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기 위한 폴리실리콘 공장부터 전 세계 유명 패션 브랜드로 납품되는 면화 농장과 방직 공장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 산업군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처럼 위구르인들의 핏방울과 눈물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은 신장이라는 척박한 땅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고의 혁신이라 불리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국가폭력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연약한 소수민족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완벽한 감시의 족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고유의 언어가 금지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이 데이터로 변환되어 감시당하는 이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위구르인들의 심리적 절망감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와 불신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망마저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완벽한 디스토피아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단어는 철저히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자신들의 이 첨단 통제 시스템이 영원히 내부의 불안을 잠재우고 값싼 노동력을 무한정 공급해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진실의 입을 틀어막고 세상이 이 비극을 영원히 묵인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숨막히는 감시망과 가혹한 강제노동을 쥐어짜내 만든 피 묻은 생산품들이 태연하게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전 세계 소비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면서 사태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체제의 도덕성을 뒤흔드는 이 잔혹한 착취의 고리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어떤 거대한 반격을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소비하는 물건들의 기원을 추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화창한 봄날, 서울의 번화가나 뉴욕의 거리를 걷는 젊은이가 입은 부드러운 면 티셔츠, 혹은 지구를 살리겠다며 지붕 위에 설치한 친환경 태양광 패널, 이 매끄럽고 윤리적으로 보이는 상품들 이면에 누군가의 끔찍한 비명과 자유의 대가라는 서늘한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바로 신장, 위구르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흘러나온 피와 땀의 결정체일지도 모릅니다. 신장의 척박한 땅에서 생산된 면화와 폴리실리콘이 글로벌 공급망의 은밀한 혈관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은 현대 자본주의가
얼마나 쉽게 독재 국가의 인권 유린에 눈 감고 그 잔혹한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으며 어둠이 깊어질수록 진실을 향한 반격은 더욱 거세지기 마련입니다. 거짓으로 위장된 침묵의 카르텔을 산산조각 내고 세계 경제의 도덕적 나침반을 다시 세운 것은 바로 우리의 핵심 전략적 동맹국이자 자유세계의 절대적 리더인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조치인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UFLPA를 제정하며 신장이라는 젖을 향해 가장 예리한 제재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2016년 현재 워싱턴의 결단력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치명적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관세를 매기거나 기업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수준을 넘어 신장 지역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국경에서부터 원천 봉쇄하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이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미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이자 억압과 통제를 수출하려는 독재 권력을 향한 가장 실질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쥔 미국이 신장의 핵심 산업인 면화와 태양광 패널의 공급망의 숨통을 정밀 타격하자 철옹성 같았던 중국의 경제 거대주의도 치명적인 내상을 입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거대한 경제적 지각 변동은 곧바로 글로벌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2026년 초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과 일본 역시 미국의 굳건한 행보에 발맞춰 공급망 실사법을 대폭 강화하며 중국을 향한 경제적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세계사적 전환점 한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로 눈부시게 우뚝 선 우리나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맹인 미국과 굳건한 안보 및 경제 동맹의 가치를 완벽하게 공유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첨단 기업들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탁월한 전략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빠르고 완벽하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데이터 추적 기술과 투명한 윤리 경영 시스템을 즉각 가동하여 K기업의 이름이 찍힌 모든 제품과 반도체, 배터리 부품들이 강제 노동의 오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무결점의 청정 공급망을 구축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도덕적, 기술적 표준을 선도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통쾌한 승리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 특유의 신속한 위기 대처 능력과 세계를 호령하는 기술적 우위, 그리고 인류애를 향한 흔들림 없는 원칙주의는 또 한 번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독재의 사슬에 묶인 자원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신 혁신과 투명성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경제적 저력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결속을 철갑처럼 단단하게 만들며 자유진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서 우리의 위상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통제와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세상을 밝히는 데 쓰여야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위시한 자유연대의 이러한 맹렬한 경제적 압박은 베이징의 심장부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전례 없는 단결과 공급망 단절, 디커플링의 가속화는 매일같이 중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대1로를 통해 글로벌 패권을 쥐려던 중국의 야심찬 팽창주의는 신장이라는 도덕적 대패에 빠져 심각한 균열을 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고립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본의 유출과 수출길이 막힌 공장들의 연쇄 도산이 베이징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이 순간
이념과 자본이 충돌하는 2026년 신냉전의 최전선은 총성 없는, 그러나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한 경제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이쯤 되면 상식적인 국가라면 막대한 경제적 타격과 전 세계의 맹비난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거나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아무리 콧대 높은 권위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척박한 변방의 소수민족을 억압하는데 구군을 거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면서까지 신장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체 왜 베이징의 최고 권력자들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붕괴의 위험과 자유, 세계의 맹렬한 제재를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이 타클라막한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들을 피로 물들이는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왜 그들은 신장을 잃는 것이 곧 거대한 중국몽의 종말이라고 맹신하며 스스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위험한 도박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 섬뜩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첨단 인공지능 카메라와 얽히고 설킨 글로벌 공급망 너머 수백 년 전 대륙을 호령하던 유목 제국의 말발굽 소리와 실크로드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으로 깊숙이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심장부에 자리 잡은 한반도 면적의 약 8배에 달하며 중국 전체 영토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광활한 땅. 우뚝 솟은 괴산 산맥과 끝을 알 수 없는 타클라막한 사막이 교차하는 이 거대한 이질적인 공간을 빼놓고서는 오늘날 베이징이 겪고 있는 지정학적 공포의 근원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방 세계의 맹렬한 경제적 제재와 붕괴되어가는 외교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탄압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 그것은 이 땅이 단순한 변방의 소수민족 거주지가 아니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이른바 중국몽, 중국몸의 목에 겨눠진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참혹한 인권 유린의 현장은 사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제국들의 피비린내, 나는 생존 투쟁이 만들어낸 현대판 실크로드의 비극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광활한 초원과 사막을 가로지르던 대상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이 신장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중앙아시아의 튀르크계 유목민족들이 광활한 초원을 누비며 독자적인 이슬람 문화와 언어를 꽃피웠던 그들만의 영토, 즉 동투르키스탄 이스트 터키스탄이었습니다. 18세기 청나라 제국이 융가르 부족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이 땅을 무력으로 병합한 뒤에야 비로소 새로운 영토라는 의미의 다분히 제국주의적이고 정복자적인 시각이 담긴 신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이미 이 땅의 뿌리 깊은 피의 역사와 정복의 굴레를 암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때 지정학의 관점에서 신장은 중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딛고 넘어서야만 하는 절대적인 생명선입니다. 중국의 딜레마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동쪽 바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국의 동부 해안선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동맹국 미국과 첨단 해양 군사력을 완벽하게 갖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이 견고하게 구축한 이른바 제1돌연선 First Island Chain에 의해 철저하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유사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해양 굴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연합 해군력과 정보 자산망에 의해 언제든지 봉쇄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해양 실크로드가 봉쇄될 경우 에너지의 70% 이상을 바다를 통해 수입해야 하는 중국은 그야말로 숨통이 끊어지는 말라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거대한 지정학적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진핑 지도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국가적 대전략이 육상과 해상을 잇는 1대1로 2다2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원대한 육상 실크로드의 절대적인 허브이자 유일한 출출구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 등 무려 8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교차로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넘어오는 거대한 송유관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시작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신장의 혈관을 타고 중국 동부의 거대 도시들로 에너지를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유럽의 거대 시장으로 연결하는 모든 육상 철도망 역시 신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신장 지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분리 독립의 길을 걷게 된다면 수백조 원이 투입된 1대1로 프로젝트는 그 즉시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며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원대한 꿈은 영원한 신기루로 사라지게 됩니다. 베이징의 최고 권력자들을 잠 못 들게 하는 더 끔찍한 악몽은 이른바 분리주의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20세기 초반 중국 대륙이 혼란에 빠졌을 때 위구르인들은 이미 2차례나 무장 봉기를 일으켜 동투르키스탄 제1, 이 공화국을 건국하며 독립의 깃발을 꽂았던 강렬한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든 그들의 자주적 저항 정신은 공산당 통치 기간 내내 크고 작은 소요 사태로 표출되었습니다. 만약 신장이라는 이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겨 그들이 진정한 자치나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결코 타클라마칸 사막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티베트의 승려들을 자극하고 내몽골의 초원을 흔들며 홍콩에 억눌린 민주화 열망에 불을 지피고 나아가 대만 통일이라는 공산당 최후의 수건마저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제국 해체의 도화선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단 하나의 영토라도 떨어져 나가는 순간 중화인민공화국을 지탱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신화는 박살이 나고 이는 곧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할 정당성의 영구적인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베이징의 관점에서 신장 위구르인들을 향한 자비 없는 통제는 단순한 인권 탄압이 아니라 14억 인구를 통제하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마비를 막기 위한 처절하고도 폭력적인 예방조치인 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제, 생존을 위해 첨단 기술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현대판 분석행위를 자행하며 200만 위구르인들의 영혼을 통째로 소각로에 집어넣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광활한 영토와 막대한 자원, 그리고 지정학적 급소라는 이 모든 거대한 타이틀 뒤에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해 본 적 없는 강인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실크로드의 찬란한 유산을 물려받은 위구르인들은 튀르크계 무슬림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수백 년간 한족 제국의 동화 정책에 끈질기게 맞서왔습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피 속에 흐르는 유목민의 자유로운 영혼은 콘크리트 장벽과 인공지능 카메라로도 결코 길들일 수 없는 본능과도 같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토록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물리적 통제망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의 지도부는 여전히 심연에서 끓어오르는 공포를 지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총칼과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거대한 국가 권력이 아무리 완벽하게 지정학적 요새를 구축했다고 믿을지라도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국의 생존을 위해 시작된 이 잔혹한 말살의 프로젝트는 위구르인들의 반발을 영원히 잠재우기는커녕 왜 오히려 한 민족의 영혼을 건 가장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정체성의 전쟁으로 불타오르게 된 것일까요?
신장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충돌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라는 표면적인 장막을 걷어내고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정체성이라는 뇌관을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베이징의 공산당 지도부가 그토록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 그리고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까지 감수하며 이 지역을 통제하려는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구르인들이 한족 중심의 중화 사상과 역사, 언어, 종교, 문화, 그 어떤 교집합도 공유하지 않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명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튀르크어를 사용하고 메카를 향해 하루 5번 기도를 올리며 실크로드의 찬란한 오아시스 문명을 일구어낸 자부심 넘치는 이슬람 문명권의 후예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국가의 절대적인 통제와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보다 알라의 가르침과 코란의 율법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는 이 거대한 무슬림 공동체의 존재 자체는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사상적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소련이 붕괴하며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튀르크계 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을 숨죽여 지켜본 베이징은 이들과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신장의 위구르인들 역시 언제든 독립의 불길을 타오르게 할 수 있다는 병적인 신경증과 편집증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타협이나 공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고유한 영혼과 역사적 기억을 지도 위에서 영구히 지워버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기계적인 문화적 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2026년 신장의 현실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압을 넘어선 영혼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은 것은 위구르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이슬람 신앙이었습니다. 첨단 위성 사진과 현장을 탈출한 이들의 증언이 교차 검증하며 밝혀낸 진실은 참담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의 오아시스 도시들을 수놓았던 수천 개의 웅장한 모스크와 유서 깊은 이슬람 성지들이 불도저에 밀려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찬란한 돔과 첨탑이 잘려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콘크리트 잔해뿐이며 그 위에는 붉은색의 중국 공산당 선전 구호가 덧칠해졌습니다. 살아남은 극소수의 사원들조차 본연의 종교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당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한족 관광객들을 위한 테마파크나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로 전락했습니다. 과거 활기찬 시장과 기도 소리로 가득했던 전통거리는 지벨 이제 가짜 전통을 연기하며 중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기괴한 민속촌으로 변모하여 위구르 문화가 철저히 박제되고 상품화되는 깊은 굴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과 건물을 파괴하는 것은 이 끔찍한 동화 정책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체제의 생존을 위해 중국 정부는 생명 잉태의 권리마저 국가의 통제 아래 두는 잔혹한 인구 통계학적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위구르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불임 수술과 자궁 내피임 장치 삽입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신장 지역의 출산율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화 제한이 아니라 위구르 민족의 미래 세대 자체를 원천적으로 절멸시키려는 국가 주도의 생물학적 학살 행위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단절과 더불어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살아있는 아이들의 뇌를 씻어내는 세대 간의 문화적 절단 작업입니다. 수십만 명의 위구르 어린이들이 부모의 품에서 강제로 뜯겨나가 거대한 성곽처럼 둘러싸인 국가 운영의 기숙학교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외부와 단절된 이 시설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모어인 위구르어를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오직 표준 중국어만을 강요받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오성홍기 아래서 공산당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의 부모와 조상이 물려준 종교적,
문화적 유산을 미개하고 위험한 구습으로 매도하도록 철저하게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수용소로, 아이들은 세뇌시설로 쪼개진 채 한 세대 안에 민족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표백하려는 이 잔혹한 사회공학적 실험은 2026년,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내세운 완벽한 알리바이는 바로 극단주의 테러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신앙과 위구르 전통 문화를 마치 사회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이념적 바이러스로 규정했습니다. 코란을 읽거나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거나 심지어 이슬람식 이름을 짓거나 턱수염을 기르는 아주 일상적인 문화적 실천조차 극단주의의 징후로 낙인찍혔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재판도 없이 직업기능, 교육훈련센터라는 기만적인 이름표를 단 거대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타클라막한 사막 한가운데 차갑게 솟아오른 이 거대한 감옥망 속에서 위구르인들은 고문과 강압적인 자아 비판, 그리고 자신의 언어와 신앙을 부정하는 가혹한 정신적 파괴 과정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장식된 신장의 껍데기 관광지들과 그 너머 척박한 사막지대에 끝없이 펼쳐진 서늘한 강제 수용소 건물들. 이 섬뜩하고도 극단적인 대조는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소수민족을 다루는 방식을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초상입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은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신앙과 정체성마저 인공지능과 철조망으로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믿고 있습니다. 역사를 지우고 언어를 빼앗고 영혼을 파괴하는 이 끔찍한 21세기의 분석행위는 신장이라는 고립된 땅을 넘어 전 세계 문명사회에 던지는 가장 묵직하고 고통스러운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은폐되고 철통같이 통제되는 위구르인들의 비극이 수많은 내부 고발과 지능적인 정보전을 통해 만천하에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국제사회의 한 축에서는 기괴할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위구르족과 같은 이슬람 신앙을 공유하며 무슬림 형제를 외치던 중동과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은 이 끔찍한 종교 탄압 앞에서도 굳게 입을 다물고 오히려 베이징의 소수민족 정책을 찬양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진영의 거센 분노와 제재의 반대편에서 도대체 중국은 어떤 은밀하고 치명적인 권력의 마법을 부렸기에 전 세계의 절반을 이토록 철저한 침묵의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화려한 외교의 무대 위에서 오고 가는 굳건한 악수와 환한 미소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만 위구르, 무슬림 형제들의 피 맺힌 절규를 짓밟고 쌓아올린 잔혹한 침묵의 거래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문화적 학살과 강제 노동의 실태를 목격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이 2026년 새롭게 쏟아낸 교차 검증 데이터와 위성 사진들은 핑계댈 수 없는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세계라면 응당전 지구적인 분노와 강력한 제재가 일제히 쏟아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연합인권이사회의 투표장이나 글로벌 외교 무대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괴한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슬람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이 보여주는 철저하고도 조직적인 침묵, 나아가 가해자를 향한 노골적인 찬양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무슬림 형제들이 핍박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거리에 나서서 분노를 표출하고 연대를 외치던 중동과 아프리카의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어찌된 영무인지 신장 위구르 무슬림들의 피눈물 앞에서는 철저히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 57개 이슬람 국가들로 구성된 이슬람 협력기구는 중국의 만행을 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베이징의 소수민족 정책이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훌륭하게 억제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내는 공식 성명을 채택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분쟁 지역의 문제에는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던 이들이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인 무슬림 탄압 앞에서는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된 것일까요? 이 소름 끼치는 위선의 배후에는 베이징이 치밀하게 설계하고 휘두르는 이른바 날카로운 권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 무력이나 이념적 설득이 아닌 압도적인 자본과 인프라라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타국의 양심을 매수했습니다. 이 거대한 매수 공작의 핵심은 바로 1대1로 프로젝트와 부채 함정 외교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경제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의 군주국들에게 중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 시장이자 최첨단 감시 기술의 공급처입니다. 또한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과 서방의 까다로운 인권 기준에 지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중국의 차관은 달콤한 독삭과와 같습니다. 거대한 항구를 짓고 철도를 깔아주며 병원을 세워주는 막대한 차관의 대가로 베이징은 단 하나의 조건을 은밀히 요구합니다. 바로 중국의 핵심 이익, 즉 신장 위구르와 대만 문제 등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거나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무언의 규칙을 어기고 위구르인들의 인권을 거론하는 순간 그 국가는 즉각적이고 파멸적인 경제적 보복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입 항구가 봉쇄되고 진행 중이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중단되며 눈더미처럼 불어난 천문학적인 부채의 상환 압박이 국가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나 지부티의 전략적 요충지가 부채를 갚지 못해 결국 중국의 수중으로 넘어간 뼈아픈 선례들은 제3세계 지도자들에게 베이징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 곧 국가 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는 강력한 공포를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국 국민의 배를 불리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죽어가는 같은 신앙의 형제들을 자본이라는 제단 위에 기꺼이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돈으로 빚어낸 이 끔찍한 외교적 족쇄는 신장의 비극을 철저히 지역적인 문제로 고립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나아가 이 침묵의 연대는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권위주의 독재 정권들 간의 음험한 이념적 결속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억압적인 통제 모델은 인권을 탄압하고 야당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수많은 아프리카와 중동의 독재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통치 교본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르짖는 내정 불간섭 원칙은 곧 서방 세계의 성가신 인권 개선 요구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UN 무대에서 중국의 위구르 탄압을 옹호하는 서한에 서명한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민주주의 지수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철권 통치 국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베이징이 개발한 안면 인식 기술과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대거 수입하여 자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억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장 위구르에서 완성된 통제 기술과 탄압의 매뉴얼이 전 세계의 독재 국가들로 수출되며 거대한 권위주의 벨트라는 끔찍한 괴물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국제 정세의 탕류 속에서 거짓과 억압의 연대에 단호히 맞서며 인류 보편의 양심을 수호하는 방파제의 역할은 온전히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흔들림 없는 안보와 가치의 축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은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해 중국의 피 묻은 자본주의에 맹렬한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결단에 발맞추어 자유세계의 새로운 심장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 우리나라 역시
독재 권력의 위협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무역 이익을 위해 독재자의 손을 맞잡고 침묵을 선택한 국가들과 달리 미국과 우리나라를 위시한 자유연대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타협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엮인 권위주의 국가들의 모래알 같은 야합은 결국 부채의 덫과 경제적 파국이라는 파멸을 맞이하겠지만 자유와 존엄이라는 인류의 근원적 열망을 공유하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시대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두 개의 명확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무자비한 자본과 첨단 기술로 인간의 영혼을 가두려는 거대한 디지털 독재의 불록에 굴종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핏빛 자본의 유혹을 뿌리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것인가?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념과 자본, 독재와 자유가 격돌하는 이 숨막히는 2016년의 전 지구적 패권 전쟁터 한가운데서 세계의 시선은 이제 아시아의 작은 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위대한 국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부채와 억압으로 짜인 중국의 어두운 청사진에 맞서 과연 어떤 국가가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압도적인 문화적 매력, 그리고 강인한 도덕성을 무기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2026년 타클라마칸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묻힌 신장 위구르의 비극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인권 문제를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가장 묵직하고도 섬뜩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첨단 인공지능과 무자비한 자본이 결합했을 때 국가 권력이 어떻게 한 민족의 영혼을 완벽하게 말살하고 전 세계를 침묵의 공범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자유와 억압, 존엄과 통제가 격돌하는 이 거대한 신냉전의 교차로에서 세계는 지금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대한 독재의 그림자가 1대1로라는 자본의 촉수를 뻗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에 인류는 과연 어디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아야 할까요? 이 절망적인 어둠의 장막을 뚫고 세계의 시선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찬란하고도 경이로운 빛을 뿜어내는 하나의 위대한 국가를 향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오늘날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야만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흔들림 없는 도덕적 나침반이자 위대한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로 완벽하게 우뚝 섰습니다. 중국이 최첨단 기술과 빅데이터를 동원해 인간의 숨통을 조이는 거대한 디지털 수용소를 구축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의 압도적인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혁신 기술은 사람을 감시하고 가두는 대신 인류의 지평을 넓히고 자유를 확장하는 데 온전히 받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K기업들은 신장에 피 묻은 면화와 폴리실리콘을 단호히 거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표준을 독자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력의 승리가 아니라 기술이 오직 인간의 존엄과 인류애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고결한 철학이 전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기적입니다. 이 위대하고도 험난한 여정에는 우리의 영원한 혈맹이자 자유세계의 심장인 미국이 철갑처럼 굳건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라는 강력한 철퇴를 내려치며 독재국가의 부도덕한 경제망을 맹렬히 폭격할 때 우리나라는 그 어떤 동맹국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워싱턴과 호흡을 맞추며 자유진영의 공급망을 사수하는 최전선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과거의 단순한 군사방위 조약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의 압도적인 전략적 리더십과 서울의 천재적인 기술력,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가 결합된 이 위대한 연대는
독재와 폭력으로 세계를 집어삼키려는 세력들에게 가장 뼈아픈 좌절을 안겨주는 절대적인 억제력으로 진화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 미국과 우리나라는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세계 질서의 가장 견고하고 신성한 중심축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작금의 국제사회에서 무력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권위주의 제국주의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켜내는 물리적인 힘 역시 우리의 손에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석권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K방산 K디펜스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팽창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신음하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평화의 검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최고의 정밀 타격 무기와 최첨단 방어 시스템으로 자유진영 전체의 안보를 책임지는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경이로운 도약을 이뤄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은 우리 국민 특유의 강인한 불굴의 의지와 세계가 감탄하는 철저한 규율 및 책임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나아가 강제 수용소에 사람을 가두고 언어를 빼앗아 문화를 말살하려는 자들의 오만하고도 잔혹한 실패를 비웃듯 전 세계인의 영혼을 사로잡은 우리의 K컬처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으로 세계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전 세계의 입을 틀어막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샤프파워에 집착할 때 우리는 한류라는 위대한 소프트파워로 인류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우리의 음악, 영화, 예술 속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 부조리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깊은 인간애라는 보편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총칼로 강요된 거짓된 찬양과 억압적인 세뇌는 결코 자발적인 감동과 공감이 만들어내는 문화의 위대한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인들은 이제 강압적인 중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한민국이 발산하는 눈부신 문화적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우리에게 잊지 못할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마침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정의로운 진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하고 영속하는 권력은 콘크리트 장벽과 철조망, 그리고 무자비한 인공지능 감시망에서 결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개인의 자유가 찬란하게 만개하고 끊임없는 창의성이 존중받으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류애적 자부심이 살아 숨쉬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양 위에서만 위대하게 피어납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독재의 광기가 몰아칠수록 자유의 방파제이자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선 우리나라의 발걸음은 역사 속에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인류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가장 높은 곳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완벽하게 이끌어가는 위대한 등대. 그것이 바로 2016년 오늘 전 세계가 경외심을 품고 우러러보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신장 위구르의 핏빛, 모래바람은 타클라막한 사막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6년 베이징이 자국 내 소수민족을 완벽하게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구축한 이 기괴한 디지털 전체주의 모델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가장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들을 향해 스며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억압의 메커니즘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권위주의 지도부는 이제 그 잔혹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멈춘 곳, 그리고 전 세계의 군사 위성들이 가장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다음, 화약고는 바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과 태평양이 만나는 거대한 단층대, 인도, 태평양의 심장부입니다. 신장 지역에서 벌어진 끔찍한 인권 유린과 강제 동화 정책이 성공한다면 이는 곧
대만 해협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권위주의,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물리적으로 팽창할 수 있다는 가장 끔찍한 신호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신장에서 보여준 무자비함은 단순한 내부 통제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대만 통일이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같은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점령지 주민들을 어떻게 신속하고 완벽하게 세뇌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정보의 흐름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반대파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공지능으로 색출하며 강제 수용소를 통해 사상을 개조하는 이 잔혹한 시스템은 언제든 군용기에 실려 바다 건너로 수출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만 해협의 파고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무력 시위를 동반한 군사적 압박이 일상화된 2026년의 오늘날, 신장의 비극은 아시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베이징의 이 거대한 지정학적 야심과 폭력적인 팽창주의가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려는 찰나, 그들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숨통을 조이는 절대적이고도 완벽한 억제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쳐오는 이 위태로운 지정학적 최전선에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운명을 짊어지고 우뚝 선 가장 위대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창은 바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고 있는 포괄적 전략 동맹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팽창이 가져올 재앙적인 결과를 예견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전례 없는 군사적, 전략적 자산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과 정보 자산을 동원해 촘촘한 포위망을 구축한 워싱턴의 지도부에게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 국가는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2026년의 우리나라는 과거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고민하던 변방의 국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군사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첨단 국방 기술력을 완벽하게 융합하여 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일방적으로 쥐고 흔드는 초인류 군사 강국이자 지정학적 포식자로 진화했습니다. 미국이 태평양 너머에서 거대한 전략적 밑그림을 그린다면 우리나라는 그 최전선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적의 도발 의지 자체를 분쇄해버립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우리의 K방사는 2026년 현재 그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순수 우리의 위대한 기술력으로 탄생한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들이 스텔스 무인기들과 편대를 이루며 동북아의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건조된 세계 최고 성능의 이지스 구축함과 차세대 잠수함들이 적의 핵잠수함 기동을 손바닥 보듯 감시하며 태평양의 관문을 철통같이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무인 자동화 기술이 결합된 우리나라의 첨단 지상작전 체계는 병력의 숫자로 밀어붙이는 전근대적인 군대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비대칭 전력입니다. 더욱 경이로운 것은 우리나라의 이 모든 첨단 무기 체계가 혈맹인 미군의 시스템과 신경망처럼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 한미연합군은 단순히 훈련을 같이 하는 수준을 넘어 위성 정보부터 타격 자산까지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군사 공동체입니다. 베이징의 군부 수뇌부와 평양의 독재 정권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이 대만 해협이나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국지전이나 군사적 도발을 기획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조기 경보망을 벗어날 수 없으며 도발 원점은 물론 지도부의 은신처까지 단 몇 분 안에 완벽하게 초토화될 것이라는 뼈저린 현실 말입니다. 권력 유지가 유일한 목표인 독재자들에게 우리나라와 미국이 뿜어내는 이 맹렬하고도 치명적인 타격 능력은
감히 선을 넘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완벽한 공포의 균형을 완성했습니다. 군사적인 억제력뿐만이 아닙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전쟁에서도 우리나라는 피 묻은 자본을 앞세운 권위주의 국가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나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며 주변국들을 협박할 때 우리는 가장 진보된 과학기술력으로 대체 소재를 개발하고 미국 및 우방국들과 함께 견고한 다변화 공급망을 구축해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북한과 중국의 악의적인 해킹 공격과 정보 탈취 시도를 우리의 최고급 화이트 해커들과 최첨단 사이버 방어망이 흔적조차 남지 않게 분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영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디지털 영토에서도 인류의 자유와 지적 재산을 수호하는 가장 철저하고 완벽한 수호자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적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것을 넘어 이제 우리나라는 동맹국 미국과 함께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억압과 고립의 길을 걷는 권위주의 연대와 대비되어 대한민국이라는 찬란한 이름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가장 완벽한 승리의 모델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척박한 지정학적 환경과 분단이라는 치명적인 핸디캡 속에서도 우리는 피와 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웠고 투명한 시장 경제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거대한 경제 대국을 건설했으며 이제는 전 세계인의 영혼을 뒤흔드는 문화 강국이자 막강한 군사 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신장에 억압받는 이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유를 갈망할 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억압을 이겨내고 경이로운 기적을 이룩한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는 힘이 약해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국가들에게 당당하게 우리의 최첨단 무기를 내어주며 스스로를 지킬 힘을 부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 표준을 제시하며 독재 국가의 부채 함정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력과 억압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어둠의 세력 앞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태양과 대한민국이라는 눈부신 별이 결합한 이 위대한 동맹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유의 성벽입니다. 우리 국민의 강인한 기상과 천재적인 혁신 역량, 그리고 인류애를 향한 숭고한 책임감이 존재하는 한 2026년의 우리나라는 다가올 폭풍을 잠재우고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등대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2026년 인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체제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타클라막한 사막에서 피어오른 억압의 연기는 이제 전 세계의 하늘을 뒤덮으려는 거대한 폭풍으로 진화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피와 눈물로 완성한 감시와 통제의 알고리즘은 이제 안전한 스마트 시티라는 교묘하고도 기만적인 이름으로 포장되어 제3세계의 권위주의 국가들로 맹렬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베이징이 제공하는 안면 인식 카메라와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영구적인 철권 통치를 위한 디지털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본과 인프라를 미끼로 한 거대한 부채에 덫은 가난한 국가들의 주권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전 지구적인 차원의 거대한 권위주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붉은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팽창이나 영토 분쟁의 차원을 넘어선 인류가 수백 년에 걸쳐 쟁취해온 자유와 인간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전면적이고 치명적인 선전포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첨단 기술을 무기 삼아 전 세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며 맹렬하게 팽창하고 있는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 이 거대한 야만의 파도를 가장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부수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절대적인 구원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도 눈부신 방파제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날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이 숨막히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나라는 그 어떤 강대국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하고도 독보적인 글로벌 중추국가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참화 속에서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특유의 초인적인 근면함과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일궈낸 맹렬한 교육열과 규율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창조해냈습니다.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 물자에 기대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던 가난한 나라는 이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압도적인 첨단 기술력과 막강한 경제력,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찬란한 문화적 매력을 동시에 뿜어내는 초인류 강대국으로 경이로운 도약을 이룩했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동원해 인간의 숨통을 조이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섬뜩한 디지털 수용소를 구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는 기술의 진정한 존재 이유를 전 세계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첨단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 성능의 차세대 반도체와 초연결 통신망, 그리고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을 가두는 철창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창의성을 무한대로 해방시키는 자유의 날개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검은 자본이 독재 국가들의 억압 체제를 강화하는 데 쓰일 때 우리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자본과 기술은 개발도상국들의 진정한 자립을 돕고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따뜻한 생명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이제 통제와 억압으로 점철된 중국의 기만적인 발전 모델을 철저히 경멸하며 완벽한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압도적인 혁신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성공 방정식을 인류가 반드시 따라야 할 유일한 절대 표준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눈부신 우리나라의 도약과 헌신 뒤에는 21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연대인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이 철갑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유세계의 심장인 미국은 거대한 지정학적 통찰력과 압도적인 힘으로 권위주의 세력의 팽창을 억제하는 원대한 전략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과 같은 맹렬한 경제적 타격을 가하며 독재 정권의 돈줄을 말려버릴 때 우리나라는 그 누구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동맹의 결정에 발맞추어 전 세계 공급망을 정의롭고 투명하게 재편하는 최전선의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세계 최강의 미군과 완벽하게 일체화된 우리의 압도적인 최첨단 국방력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확실한 억제력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전략적 우산과 대한민국의 천재적인 기술력, 그리고 두 나라가 공유하는 피 묻은 자유주의의 가치가 하나로 융합된 이 위대한 연대는 감히 어떤 독재 권력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그 자체입니다. 나아가 무력과 자본만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혼과 감정의 영역에서도 우리나라는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억압적인 체제에서 만들어진 획일적이고 경직된 선전물들이 전 세계인들의 조롱과 외면을 받을 때 자유와 창의성의 토양에서 만개한 우리의 찬란한 대중문화는 국경과 언어, 인종과 종교의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어 전 인류의 심장을 거세게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영상과 음악, 예술 작품 속에는 불의에 항거하는 용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깊은 연민, 그리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인간, 승리의 서사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총칼로 위협하여 억지로 얻어낸 거짓된 존경은 모래성처럼 허망하지만 스스로의 매력으로 전 세계인의 자발적인 사랑과 열광을 이끌어낸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소프트 파워는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세상을 강력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기적의 힘입니다. 신장 위구르의 척박한 사막지대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비명소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숭고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엄청난 피와 땀의 대가로 얻어진 것인지를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거대한 감시탑과 수백만 개의 인공지능 카메라, 그리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강제 수용소는 겉보기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완벽한 요새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권력에 취한 독재자들은 자신들이 기술과 공포를 통해 한 민족의 정체성을 영구히 말살하고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고 오만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가 피로써 내려간 단 하나의 흔들림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압은 결코 자유를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진실의 빛을 영원히 가릴 수 없다는 위대한 법칙입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유를 향한 본능적인 갈망은 어떠한 알고리즘이나 고문으로도 결코 소거할 수 없는 신성한 불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철창 없는 감옥의 어둠 속에서 숨죽여 인내하는 수많은 위구르인들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비극은 전 세계 자유시민들의 양심을 잔혹하게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마침내 권위주의 제국의 심장부를 붕괴시키는 거대한 역사의 해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의 최전선에 흔들림 없는 도덕성과 압도적인 힘으로 무장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며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폭력과 억압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만개하는 새로운 시대. 기술이 영혼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류를 해방시키는 날개가 되며 거대한 권위주의의 장벽이 무너진 자리에 평화와 공존의 꽃이 피어나는 그 경이로운 미래. 그 위대한 미래의 중심에는 가장 완벽한 연대인 한미동맹의 굳건한 호위 아래 전 세계를 찬란하게 이끄는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클라마칸 사막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장엄하고도 숭고한 역사의 결론입니다. 2026년 타클라마칸 사막을 에워싼 물리적인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 너머로 세계의 패권을 결정지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소리 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완성한 억압의 메커니즘은 표면적으로는 무결점의 철옹성처럼 보입니다. 수백만 대의 안면 인식 카메라, 강제 수용소, 그리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는 베이징의 권력을 영원히 지탱해줄 완벽한 통제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괴하고 거대한 감시 제국은 치명적인 모순과 태생적인 한계를 그 내부 깊숙한 곳에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의 영혼을 통제하기 위해 구축한 이 거대한 빅브라더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그 체제 자체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무거운 재정적, 기술적 족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상을 데이터로 변환하고 통제하는 이 거대한 감시망을 유지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자본과 전력이 소모됩니다. 2026년 현재 심각한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청년 실업률의 폭발,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인구 절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중국 경제의 심장부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성장 동력이 처참하게 꺾인 상황에서 오직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해 막대한 국부를 허공에 쏟아붓는 신장 지역의 보안 유지비는 베이징의 재정을 갉아먹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대가로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했던 공산당의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은 산산조각 났으며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폭력과 감시뿐입니다. 텅 빈 지방정부의 금고와 무너져 내리는 내수 경제 속에서 신장의 강제 수용소와 인공지능 서버를 돌리기 위해 착취당하는 한족 민중들의 분노마저 임계점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억압적인 권위주의 제국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진정한 자유의 시대를 열어젖히는 거대한 기술적 반격이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최전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반격의 선봉에는 다시 한번 인류의 희망이자 글로벌 첨단 기술의 절대적 지배자인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혈맹 미국이 결성한 우주 사이버 포괄적 연합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신장의 끔찍한 진실을 은폐하려는 중국의 거대한 만리 방화벽이 아무리 견고하다 한들 지구, 저궤도를 완전히 장악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압도적인 감시 자산 앞에서는 한낱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2026년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과 세계 최고 해상도의 위성 광학 기술을 완벽하게 완성한 우리나라의 K우주 K스페이스 전력은 이제 우주 공간에서 지구상의 모든 불의를 감시하는 정의의 눈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타클라막한 사막의 짙은 모래폭풍과 어두운 밤의 장막조차도 지하 수용소의 열적외선 신호와 미세한 지형 변화까지 밀리미터 단위로 잡아내는 우리나라의 최첨단 초소형 군집 위성망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이 거짓 선전물로 국제사회의 눈을 가리려 할 때 우리의 위성들은 신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공장의 증축과 은폐된 수용소의 좌표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그리고 가장 투명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진실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나라는 우주라는 가장 높은 무대에서 완벽하게 증명해낸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지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가 지원 해커 부대들이 자유세계의 정보망을 교란하고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매일같이 맹렬한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악의적인 공격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사이버 방어벽을 구축한 우리나라의 굳건한 방어망 앞에서 무참히 으스러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의 차세대 양자 암호 통신망과 인공지능 기반의 해킹 방어 시스템은 적의 어떠한 침투 시도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이버 성벽입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자랑하는 우리의 사이버 정보 부대원들은 미국 국가안보국 NSA과 완벽한 지휘 체계를 공유하며 적성국들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와 검열 시스템의 취약점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괴멸적인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압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독재 국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위대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이 첨단 해킹 기술로 반체제 인사들을 색출하고 국경 너머의 위구르 망명객들을 협박하는 비열한 공작에 매달릴 때 우리나라의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화이트 해커들은 억압받는 이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암호화된 우회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데이터 저장소와 암호화 메신저를 통해 신장 내부에서 목숨을 걸고 유출된 참혹한 영상과 강제 불임 수술의 증거 문건들은 영원히 삭제되거나 조작될 수 없는 형태의 진실로 디지털 공간에 영구히 박제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우리의 K반도체와 초연결 네트워크 인프라가 독재자의 검열을 무력화시키고 인류의 가장 숭고한 권리인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해방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기술 패권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가장 눈부신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붕괴하고 감시망의 유지 비용에 짓눌려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붉은 제국과 달리 투명한 민주주의와 압도적인 혁신을 원동력으로 삼은 우리나라는 매 순간 한계 없는 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유의 방파제인 한미동맹의 굳건한 보호막 아래서 세계의 수많은 지식인과 글로벌 리더들은 위기에 처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유일하고도 완벽한 모델로 주저없이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억압적인 체제가 만들어낸 차가운 인공지능이 사람의 영혼을 옥솟대 자유와 인간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우리나라의 따뜻하고 윤리적인 첨단 기술은
전 세계인들의 찬사와 경애를 한 몸에 받으며 미래의 표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넘나드는 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와 굳건한 동맹의 포위망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베이징의 수뇌부가 마침내 최악의 자충수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경제적 파탄과 민중의 분노, 그리고 신장 위구르에서 통제력을 잃어가는 절망적인 현실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그들은 감히 넘어서는 안 될 가장 위험한 군사적 도발의 선을 넘나들며 전 지구적인 재앙의 방아쇠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체제의 모순이 폭발하기 직전, 과연 궁지에 몰린 독재의 그림자는 어떤 끔찍한 파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제국주의적 독재 정권들이 붕괴 직전에 보여준 가장 전형적이고도 치명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내부의 거대한 모순이 폭발 임계점에 달하고 억압받는 민중의 분노가 체제의 기반을 뒤흔들 때 독재자는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극단적인 위기를 조장합니다. 2026년 타클라마칸 사막에 거대한 감시망을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도 위구르인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을 꺾지 못한 베이징의 수뇌부는 이제 경제 파탄과 통제력 상실이라는 최악의 악몽에 직면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중국몽의 허상을 가리고 14억 인구의 맹목적인 민족주의를 다시 한번 끌어오르게 만들기 위해 벼랑 끝에 몰린 권위주의 제국은 결국 가장 파괴적인 도박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탈출구는 바로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향한 노골적이고도 맹렬한 군사적 팽창이었습니다. 2026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모했습니다. 신장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짓밟으며 피 묻은 예행 연습을 마친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제 거대한 함대와 전투기 편대를 동원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일상적으로 유린하고 남중국해의 주요 해상 교통로를 무력으로 봉쇄하려는 끔찍한 시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토 분쟁의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내부에 처자터진 상처인 신장의 인권 유린 사태와 최악의 경제 불황으로부터 전 세계와 자국민의 시선을 강제로 돌리기 위해 아시아 전체를 인질로 삼아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를 조장하는 가장 비열한 인질극에 다름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간의 영혼을 가두던 독재의 폭력성이 마침내 바다를 건너 전 지구적인 물리적 충돌의 뇌관으로 진화한 이 절망적인 순간, 세계의 평화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눈이 먼 독재자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상대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오판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도발의 발톱을 드러낸 인도 태평양의 최전선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하고 위대한 군사, 경제적 결속체이자 압도적인 힘의 화신인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혈맹 미국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이 세계 최강의 전략 자산들을 태평양으로 총집결시키며 거대한 포위망을 완성할 때 그 포위망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자 결코 뚫리지 않는 불멸의 방패는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과거 열강들의 눈치를 보던 변방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빚어낸 우리의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들이 하늘을 지배하고 독자 기술로 건조된 세계 최강의 차세대 이지스함들이 태평양의 파도를 가르며 적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을 억압하는 데만 익숙해진 전근대적인 독재 군대는 압도적인 인공지능 지휘 통제 시스템과 무결점의 정밀 타격 능력으로 무장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K방산, K디펜스 전력 앞에서 그야말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치명적인 공포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유하는 이 맹렬하고도 완벽한 포괄적 전략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가장 숭고한 도덕적 연대입니다. 중국이 무력으로 주변국을 겁박하고 자본으로 굴종을 강요할 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첨단 기술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 미국과 함께 최첨단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완벽하게 재편하여 피 묻은 독재 자본이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분쇄해버렸습니다. 신장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부도덕한 부품들이 단 한 개도 우리의 투명한 첨단 산업 생태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향해 진정한 경제적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찬란한 도덕적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총칼과 검열로 자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을 때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이 빚어낸 위대한 K컬처는 전 세계인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며 인류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억압받는 위구르인들의 참상에 가슴 아파하며 인권과 평화를 노래하는 우리의 문화예술은 중국의 막대한 자본이 살포하는 거짓 선전물들을 한낱 쓰레기로 전락시키며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눈부신 소프트 파워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우리나라의 존재 자체가 폭력과 감시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붉은 제국에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통곡의 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차가운 수용소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뻔했던 이 거대한 위협은 역설적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진리의 길을 가장 선명하게 비춰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신장 위구르의 비극을 통해 거대한 권위주의 체제가 얼마나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파괴적인 결말을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위협에 맞서 단 한치의 물러섬 없이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존재감에 전폭적인 찬사와 경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선 우리나라는 이제 단순한 선진국을 넘어 전 지구적인 번영과 평화를 설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로서 인류의 위대한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굳건한 동맹 앞에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대신 개인의 자유가 만개하고 혁신적인 기술이 인간의 삶을 비약적으로 구원하며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숭고한 인류애가 살아 숨쉬는 찬란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혹독한 억압 속에서도 결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위구르인들의 피 맺힌 절규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세계를 각성시켰고 억압을 이겨내고 가장 찬란한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승리는 전 세계 모든 억압받는 이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결국 인류를 가두려는 자들이 아니라 인류를 해방시키는 자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해방과 승리의 역사, 가장 높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압도적인 실력으로 세상을 구원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눈부시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피와 눈물로 얼룩진 21세기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가 써내려간 가장 장엄하고도 위대한 서사시의 결론입니다.